안녕하세요. 테클라 공인교육센터 곽영호입니다. 오늘은 테클라에서 그 페이지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 매니저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테클라 실행을 했고요. 그리고 템플릿는 PC 모델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페이지 테스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테클라 스트럭처즈 프로젝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페이지 매니저, 페이지라는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레이어, 어떻게 돼 보면 뭐 레이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안에 뭐 도어, 윈도우, 뭐 월, 바닥,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레이어별로 관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했을 때, 뭐, 슈팅 또는 뭐, 컬럼, 빔, 거더, 뭐, 슬라브, 자, 월, 이런 주제들을,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별로 주제들을 관리를 하게 되면, 복사를 할 때나 또는 객체들을 뷰에서 표시해주고 표시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을 편하게 작업을 하면서 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PC 템플릿을 모델을 선택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뷰 속성을 한번 지금 3D 뷰를 화면에 지금 열어놨고요. 이 3D 뷰를 선택을 해서 뷰 속성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마우스 공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한 다음에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뷰 속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representation이라고 즉 표현 방식이 표현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보면은 선택되어 있는 게 프리캐스트 패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프리캐스트 패브리케이션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스탠다드로 바꿔주고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주면 정상적으로 그 부제가 가지고 있는 부제에 적용했던 색상을 가지고 뷰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스탠다드예요. 아까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 있었던 프리캐스트 패브리케이션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주면 얘는 분명히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부제가 가지고 있던 색상이 아닌 다른 밸류나 그런 것, 그 값들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여기 오른쪽에 representation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창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 object representation이라는 창이 하나 열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브젝트 그룹이 지금 여러 개로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오브젝트 일렉션, 뭐 인컴, C, 오도, 뭐 FAB, 리턴, 그리고 여기에 컬러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퍼런시라고 해서 투명도인데 지금 전체가 다 보여지게끔 비저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l 여기에 50% 트랜스퍼런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이 50% 트랜스퍼런트를 내가 비저블로 바꿔주고 모디파이를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보여지는 거고요. 얘를 히든하고 모디파이 해주면 안 보여지는 거가 이렇게 결과물이 보여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뷰에 현재 지금 제가 선택하고 열려진 뷰가 3D 뷰인데 이 3D 뷰의 주제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 보이고 그리고 퍼센테이지별로 투명도를 가지고 보여주고 표현해 주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것들은 스탠다드라는 예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선택한 다음에 다시 왼쪽에 있는 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얘는 오브젝트 그룹 all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고요. 컬러 바이 클래스, 즉 우리가 부제를 생성했을 때 그 부제의 속성 중에 보면 클래스라는 속성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클래스에 있는 값을 가지고 표현해줘라. 근데 트랜스퍼런시는 비저블로 되어 있으니까 보여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모디파이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 어플라이,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면 그 속성이 이제 빠져나오겠지요. 아까 클래스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기둥을 선택을 해서 속성 창을 열어보면 여기에 보면 클래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13번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네요. 이 컬러로 표현해줘라고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제의 클래스라는 속성에 의해서 색상을 표현해줘라 라는 거를 아까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거가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페이지라는 거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 페이지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먼저 풀다운 메뉴 자, 매니지를 클릭을 해 볼게요. 매니지 클릭해 보면 리본 중에 페이지라는 리본이 이렇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리본을 클릭할게요. 지금 이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는 페이지는 1번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냥 페이지 1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하고 들어왔을 때 템플릿을 PC 템플릿을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PC 템플릿에는 이미 몇 개의 부제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초도 있고 그 다음에 기둥, 걷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슬라브도 있고요. 객체들이 여러 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페이지를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기둥 또는 뭐 기초, 보 이렇게 그 부제의 이름을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푸팅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열어보면은 자, 여기 패드 푸팅하고 이름이 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푸팅을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매니저 다시 활성화시키고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관련된 그 여러 개의 버튼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add라는 버튼 그리고 페이지 바이 오브젝트 그리고 오브젝트 모디파이 페이지 이렇게 버튼 3개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비활성화됐던 그 버튼들이 다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 이름은 페이지 1로 되어 있는데 푸팅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푸팅. 그리고 add 버튼을 눌러주면 2번 넘버가 2번이고 이름은 페이지 2라는 이름으로 페이지가 하나 생성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둥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컬럼. 그 다음에 다시 add 버튼을 눌러주고 걷어라고 이름을 줄게요. 걷어.
자, 선택을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자, 창을 좀 크게 그리고 각각의 필드들을 조금 넓이를 좀 바꿔보면 여기 커런트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골뱅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푸팅이 현재 페이지로 만들 거야. 그러면 푸팅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페이지 카테고리에 있는 Set Current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걷어에서 푸팅이라는 페이지로 현재 페이지가 설정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컬럼을 나는 set 현재 커런트로 페이지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컬럼 이름을 갖고 있는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set current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은 페이지만 만들었어요. 페이지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른쪽 속성창을 끄도록 할게요. 지금 만든 푸팅은 이 푸팅 페이지에는 푸팅 객체들만 푸팅이라는 페이지로 바꿔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먼저 푸팅을 선택을 할 건데 푸팅을 선택하기 좋게끔 이 3D 뷰를 좀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눌러주고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용을 해주면 뷰를 회전시키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푸팅을 윈도우로 선택하기 좋게끔 뷰를 회전을 시키고요. 자, 윈도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스를 그리면 실질적으로 윈도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즉 박스 안에 있는 객체들만 선택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영역을 조금 더 얇게 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푸팅의 안에 보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리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리바도 그냥 푸팅에 들어갈게요. 속하게끔. 자, 그래서 선택하고 Modify Page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3D 뷰에 커서를 빈 공간에 커서 갖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된 게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푸팅이라는 거를 다시 페이지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라고 선택을 해 보면 지금 푸팅 선택하고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페이지 1번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지 1번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디폴트로 1번 하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져 있던 모든 부재들은 페이지 1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기둥과 걷어라는 부분 쪽에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를 자, 기둥만 선택을 해서 컬럼이라는 이름으로 자, 오브젝트 안에 모디파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주면 자, 푸팅을 다시 페이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그러면 지금 전체 푸팅에서 빠져나와 놓은 게 빠져나와서 지금 기둥이라는 이 객체들은 푸팅 페이지에서 빠져나와서 컬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페이지에다가 넣어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걷어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걷어를 선택을 하고
뷰에서 걷어만 선택을 할게요. 자, 윈도우로. 그리고 Modify Page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푸팅 페이지 선택하고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하게 되면 푸팅만 이제 부제가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컬럼 페이지 선택한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선택하면 페이지 즉 컬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페이지는 기둥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기둥 오브젝트만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걷어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주면 선택은 걷어들만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또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보면 슬라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슬라브도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매니저를 다시 열고 애드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이름을 페이지 4에서 슬라브로 바꿀게요. 지금 이제 슬라브라는 얘를 선택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나는 기둥, 뭐, 걷어 이런 거 다 빼고 슬라브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슬라브를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는 거는 슬라브 객체가 많았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슬라브만 선택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선택 세트, 선택 필터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잠깐 선택 필터를 한번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하고 슬라브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 선택 도구 모음이 있죠? 거기에서 보면 여기 스탠다드라는 그 셀렉션 필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커서를 이동을 해보면 셀렉션 필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오브젝트 그룹 셀렉션 필터라는 이름을 가진 창이 하나 열려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템플릿에서 제공되어진 미리 만들어서 제공되어지는 셀렉션 필터가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여기서 어셈블리 컬럼 또는 어셈블리 슬래브라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어떤 속성들이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테고리가 어셈블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름이 같은데 어떤 이름하고 같으냐면 대문자 슬라브라는 이름을 같은 것만 선택해 줘라는 필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셈블리는 우리가 선택 필터에 어셈블리를 켜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어셈블리가 아닌 파트, 어셈블리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파트가 선택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어셈블리가 아니라 파트라는 걸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어셈블리 슬라브에서 이름을 어셈블리를 빼고 파트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Save As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Apply OK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Ctrl A를 또는 커서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면 선택되어지는 게 슬라브만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뷰도 회전시킨 다음에 윈도우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윈도우로 선택을 해서 보면 자, 여기 속성 창에 가서 선택되어진 것 중에 자, 여기 웰드도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빔, 뭐 리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컴포넌트로 지금 얘가 만들어져 있어서 선택되어지는 게 컴포넌트 안에 있는 슬라브 또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빔, 뭐 철근, 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선택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크로스로 선택을 해서 보면 선택해서 이름은 슬라브지만 부제는 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선택 필터에 가서 조금 아까 파트 네임이 슬라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선택을 해주는데 부제 중에 슬라브 이름을 갖고 있는 것만 선택을 해줘 라고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페이지 매니저를 열고 슬라브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크로스로 컨트롤 키 눌러주고 슬라브 이름만 갖고 있는 객체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 페이지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푸팅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자, 컬럼 선택하고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별로 객체를 선택해 봐라. 기둥 선택되고 걷어 그리고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다시 슬러브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자, 걷어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제에 보시면 모델링 안에 걷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제가 이렇게 보여줄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 걷어만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다시 셀렉션 필터 창을 열고, 자, 이름을 파츠 슬러브 대신에 파츠 걷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걷어. 그리고 세이브 에즈. 자, 밸류가 어떤 거냐면 슬라브가 아니라 이름을 걷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는 다 선택해줘. 즉 슬라브 대신에 걷어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면 또는 걷어라는 이름을 타이핑 즉 입력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다시 save as 또는 다 save 버튼을 눌러주고 apply OK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걷어 지금 커서를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걷어만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로 자,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윈도우. 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컴포넌트는 지금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컴포넌트 다 포함한 뭐 걷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제, 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제, 슬라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부제를 내가 선택 필터를 만드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다 선택이 됐네요. 그죠? 페이지 매니저에 가서 다시 걷어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 페이지 하게 되면 페이지가 내가 선택한 페이지로 그 객체를 수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푸팅 선택해서 오브젝트 페이지, 그럼 푸팅만 선택이 될 거고, 컬럼 페이지 선택한 다음에 오브젝트 바이 페이지 하게 되면
기둥만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선택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자 뷰 속성에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하이드 해보면 이와 같이 기둥이 보이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리드로우 뷰 또는 Fit Work Area to Entire 모델을 선택을 해주면 보이지 않았던, 즉 숨겨졌던 부재들이 다시 보여지는 거.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내가 이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모델에서부터의 복사 명령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저장을 합니다. 또는 프로젝트를 새로 열게요. 자, 테스트 2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템플릿을 PC 모델을 선택하지 않고 블랭크를 블랭크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지금 조금 아까 열려졌던 모델을 저장을 할 거니까 저장해야지 되겠죠. 왜냐면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저장을 해야 되니까 노가 아니라 yes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프로젝트가 열려질 거예요. 자, 우리가 페이지를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복사 명령어인데, 자, 에디트 탭을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복사 명령어 H요. 여기 copy special ribbon 안에 from another model, 즉 다른 모델에서부터 부제를 복사할 거다. 자, 이 리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copy from model이라고 나올 거고요.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모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금 아까 내가 작업했던 그 폴더에 저는 필터를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테클라 스트럭처즈 모델즈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요. 거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페이지 테스트였거든요. 페이지 테스트. 자, 여기 보면 페이지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버즈. 나 1번 선택할 거예요. 1번. 그리고 카피. 자, 우리가 아까 페이지 테스트 안에서 모델 중에 슈팅, 기초는 내가 1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슈팅. 자, 페이지 넘버가 1이고 이름은 슈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걸로 묶어놨죠. 그래서 그 묶어놓은 1번에 해당되는 주제들만 복사한 거예요. 만약에 2라는 이름, 넘버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하고 카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페이지 테스트에서 넘버 2번은 뭐였냐면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3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3번은 아마 걷어여기 걷어, 그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주제별로 개체별로 페이지를 설정을 해주면 우리가 다른 모델에서 모델을 안에 있는 페이지를 카피할 때 이 페이지를 사용을 한다. 이게 페이지를 우리가 첫 번째 사용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 테스트를 다시 열도록 할게요. 뭐 지금 새로 연 프로젝트는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3D 뷰를 비저블 뷰로 보내주고,
자, 모델을 다시 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라는 것들의 이제 또 기능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설명했던 선택 필터예요. 선택 필터. 자, 그래서 여기 도구 모음 중에 셀렉션 필터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 그룹 셀렉션 필터라고 나오잖아요. 자, 나는 아까 푸팅이라는 페이지가 푸팅이라는 거 또는 1번, 페이지 넘버가 1번 자, 걔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페이지 매니저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오브젝트 그룹 셀렉션 필터에서도 선택을 세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름을 파트 푸팅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이브 에즈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이 행을 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만 쓸 거냐. 페이지라는 요 행만 놔두고 나머지 건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을 페이지만 선택 안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딜리트 자, 뭐 이렇게 딜리트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만 빼고요. 나머지 로우들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가 어떤 거하고 같으냐? 밸류. 자, 셀렉션 프롬 모델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모델에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델에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셀렉션 프롬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모델에서 푸팅 주제를 선택을 하면 그 푸팅의 페이지 넘버 1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d row를 할게요. 또 하나. 자, 파트인데 페이지가 프로퍼티가 아니라 이름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같은 거야. 뭐로? 다시 셀렉션 프롬 모델하고 푸팅 그러면 이름이 푸팅이 라는 이름을 같은 거 또 하나 행을 추가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and or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or를 눌러볼게요. or.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apply, OK. 자, 커서를 움직여서 보면 푸팅은 선택이 되지만 기둥 부재는 선택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름이 푸팅이거나 그리고 페이지가 넘버가 1인 부재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아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와 같은 하나의 셀렉션 필터를 만드는 논리, 이런 방법을 또 어디에서 또 사용할 수가 있냐면 보여지고, 지금 이 뷰에서 내가 객체를 페이지가 1번인 것만 표시, 즉 표현해주고 보이게 해주거나 또는 보이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뷰 속성 창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뷰 속성 창에 가보면 여기 비저블 오브젝트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푸팅 부재만 보이게 할 거야. 자, 여기서 오브젝트 그룹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어주면 되죠. 아까 우리가 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것만 놔두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면 어셈블리 컬럼이라는 게 디폴트로 하나 있네요. 얘를 선택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어셈블리 이름 같은 거, 뭐 컬럼이라고. 그럼 얘가 아까 뭐라고 돼 있을까요? 어셈블리 대신에 파트 컬럼
그러면 여기에 카테고리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어셈블리가 아니라 파트로. 이름은 컬럼으로. 그리고 얘를 다시 저장. 파트 푸팅이면 파트 언더라인하고 푸팅. 그리고 세이브 에즈 하고 자 파트 이름 뭐 같은 거 뭐로 select from 모델하고 푸팅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름이 푸팅이라는 밸류를 갖고 있는 값이 찾아지네요. 그리고 얘를 다시 저장. 그리고 modify, apply, OK, modify, apply, OK 눌러주면 자, 지금 이제 컴포넌트는 필터링을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푸팅 부재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부재들을 선택하거나 부재를 그 뷰에서 보이게 하거나 또는 안 보이게 할 때 조금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필터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작업할 때 쓰게 되면 모델에 있는 부재들을 관리하기가 수월하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브젝트에서 기둥만 아까 만들었던 거 열어볼게요. 그럼 이거 아까 파트 컬럼 만들었던 거 열고 modify하고 apply OK 버튼 눌러주시면 기둥만 보여질 겁니다. 컴포넌트는 지금 무시하시고요. 컴포넌트 지금 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를 우리가 자, 똑같이 있겠죠? 페이지 2자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end가 있고 add row를 누를게요. 자, 그리고 파트 프로퍼티 이름이 아니라 뭐로? 페이지로 equal 자, select from model 하고 기둥을 선택하면 2번. 자, 얘를 save 합니다. 그리고 modify, apply, OK. 만약에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뷰에 표시를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행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오브젝트, 그리고 프로퍼티는 오브젝트 타입 이퀄 즉 컴포넌트가 아닌 파트이면서 페이지는 2번 그리고 이름이 컬럼인 부재만 보여줘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odify, apply, OK. 자, 그러면 기둥만 보여지겠지요? 다시 비저블 오브젝트 그룹을 스탠다드로 바꿔주고 모디파이 하게 되면 전체가 다 보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푸팅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자, 오브젝트 그룹 기존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자, 파트 컬럼 선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페이지 2번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 이퀄 파트 이렇게 돼 있는 거에 그대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트 푸팅 여기에다가 add row 자, 파트 이거 페이지가 같고 그리고 모델에서 선택 푸팅을 선택을 할게요. 그럼 1번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add row 버튼을 눌러주고 자, 카테고리는 파트가 아니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거고 그리고 프로퍼티는 오브젝트 타입은
어떤 거냐면 파트를 선택한 파트. 자, 파트인 부재 3개를 만족하는 푸팅이고 이름이 푸팅이고 페이지 넘버는 1이고 그리고 오브젝트는 파트인 것만 보여줘 라고 이렇게 정의해주고 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modify, apply, OK 버튼을 눌러주고 빠져나오면 지금 이 3D 뷰에는 푸팅 부재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3가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선택을 하거나 또는 그 뷰에서 그 부재를 보여주는 그런 필터들을 만들어서 조금 복잡한 부재일 경우에 또는 복잡하고 큰 부재들이 많이 있었을 경우에 필요한 부재만 보이고 필요한 부재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셀렉트 필터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그룹 뷰 필터에도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을 셀렉트 필터와 뷰 필터를 같이 연동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